여러분, 대한민국의 5G 기술은 세계적입니다. 서비스도 세계적이고요. 이동통신에서 5G 서비스를 1등한 나라, 전 세계 1등한 나라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5G를 1등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중국의 하웨이라는 ICT 회사가 아주 공격적으로 나와. 지금 하웨이라는 회사는요, 모든 면에서 삼성을 따라가겠다, 삼성을 이기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ICT에서는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사업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5G에 대한 스마트폰을 만드는 건 당연하고요. 설비와 장비를 만드는 것도 당연하고요. 여기에다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까지 지금 진입을 하고 있어요. 네. 심지어 요즘 화웨이는요, TV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을 넘었다고 합니다. 삼성이나 LG를 넘었다고요. 스마트폰 판매량도 삼성전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이 화웨이는요, 성장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정부가 뒤에서 팍팍 밀어주고 내수가 받쳐주고, 그러니 해외 수출은 굉장히 싸게 물량공사로 막 뿌리는 거죠. 그러니 5G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성 입장에서 감당 못해요. 예. 실제로 삼성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하웨이한테 완전히 뒤지는 그런 회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런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 딱 발발을 하면서 작년에 말입니다, 하웨이에 대한 제재가 들어간 거예요. 하웨이 장비 쓰면 안 된다. 하웨이 장비를 쓰게 되면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겹치면서, 예, 하웨이 장비를 못 쓰게끔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서방 세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5I즈라고 하냐, 5I즈. 아예 중국에게는 완전히 문을 닫겠다 하는 그 5I즈 말입니다. 5I즈가 5개의 국가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미국이고 캐나다고 뉴질랜드고 호주고 영국이겠죠. 그죠? 예. 이들은 정보보호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예, 중국의 하웨이 장비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삼성에게. 삼성전자에게 마구마구 그런 기회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삼성이 5 장비 설비 쪽에 하웨이에 따라가지 못할 만큼 차이가 컸습니다. 물론 5G라는 게 아직까지 이제 사업의 태동기이기 때문에 뭐 중국은 내수만 하더라도 워낙 크니까 따라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 중국과 우리의 그 5G 장비에 보면 5G는 중국이 화웨이가 월등했고요. 삼성전자는 뭐 10몇 프로 지금 따라갈까 말까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서 마구마구 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구마구 발진하고 있어요. 작년 12월부터 이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5I즈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요. 자, 지난해 12월 캐나다에 비디오트론하고 5G 장비 우리가 계약했습니다. 쾌거예요, 쾌거. 5G 장비에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지난 2월에는요, 미국의 US 셀룰러라는 통신회사에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3월에는요, 뉴질랜드의 스파크와 5G 장비 공동 계약을 했어요. 이번에는요, 캐나다의 3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텔러스하고 5G 장비 공급 계약사로 선정이 된 거예요. 하기로 했어요. 대단하죠. 그야말로 지금 삼성전자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부지리를 지금 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화웨이가 4G 장비 있잖아요. 4G 장비를 각국에 이동통신 싸게 공급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5G 장비로 가려고 그러면요, 이 4G 장비도 다 교체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통사 입장에서는요, 이게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어떤 텔러스라는 회사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은 5G, 4G에 대한 장비에 대한 것도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삼성 장비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삼성 장비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경쟁력이 하나 탄생하는 겁니다. 삼성의 5G는 결국은 1등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시장 점유율 보세요. 시장 점유율. 작년만 하더라도 게임이 안 됐어요. 게임이. 작년만 하더라도요, 하웨이에 뭐 5분의 1은 아니지만 5분의 1 정도 됐을 거예요. 5분의 1 정도 됐었는데 지금 보세요. 하웨이가 26.2%, 에릭슨이 23.4%, 삼성전자가 보세요. 23.1%입니다. 23.1%. 물론 중국 업체 또 뒤에 있습니다. ZTE라는 이 회사 중국 업체입니다. 7.5% 있습니다. 노키아도 16.6%입니다. 16.6%. 예,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면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또 5G에서 나름대로 한 자리, 한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기술과 동맹이 전 세계 시장을 점점 장악해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예.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구도 지구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지금 당장 전화를 하면 미국에 있는 누구하고도 통화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돈 한 푼 안 내고 스카이프를 활용하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공동체 중심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통하는, 예, 그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경제도 중국 대 미국이라는, 예, 어떤 양강 구도로 지금 계속 갈 겁니다. 한동안 중국이 무너지든지 미국이 무너지든지 누구 하나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 치고받고 싸울 겁니다. 여기에서 과연 누가 이길 거냐는, 예, 시장이 말해주겠죠. 그러면서 그 시장은 결국 블록화되고 공동체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다시 한번 해봅니다. 지금 중국과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주력산업이 중국하고 다 겹치고 있고, 중국은 물량공사, 덤핑으로 전 세계에다 파니까 우리 주력산업을 죽이기 위해서 치킨 게임을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자, 5G 장비가 사실은 삼성의 기술로서는 1등이지만 결국 가격 면에서, 예, 중국한테 밀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 고전을 면치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는 미국 중심으로 한 연대 아니에요, 연대? 예, 5I즈라는 게 뭐 영어를 잘 쓰는 나라죠. 캐나다도 뭐 사실상, 영국이죠. 뉴질랜드 그렇죠. 호주 그렇죠. 미국 그렇죠. 영국 그렇죠. 이렇게 5I즈인데 아마 이렇게 연대 중심으로 이제는 블록화되면서 중국과 중국이 아닌 쪽, 이렇게 중국인 쪽, 뭐 러시아, 북한 뭐 이 정도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아마 시기가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것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주력 산업을 앞으로 더 키우고 힘을 더 가져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지금 보이죠. 예, 서방연대하고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하고 계속 가서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제가 한마디 그냥 조금 심한 말 하나 쓰겠습니다. 중국 놈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뗀 놈들 믿다가, 예, 조선 사람 죽는다 했습니다. 우리 사드 때 한번 봐요. 사드 때 철저하게 보복하잖아요. 철저하게. 예. 그래서 제가 지리자동차가 쌍용자동차 인수한다고 했을 때, 인수한다고 지금 이야기할 때 제가 반대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상하이 기차 보세요. 철저하게 가져갔잖아요. 예.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예,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